미국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등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들보다도 올해 대선 관련 부동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의 소기업 자영업자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가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68%는 소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67%는 상품 재료 등 원자재 비용을, 63%는 직원의 의료보험을, 57%는 운영 자금을 꼽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일용직의 시급이 15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는 20달러에 달함에 따라 인건비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자영업자들은 일반 유권자들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올해 대선에서 반드시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밝혀 투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0%로 일반 유권자 12%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반예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에 이어 4개월 만의 조치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로는 처음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이더리움의 신청이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임금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의 큰 폭 상승이 미국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 중인 옐런 장관은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식료품이나 임대료를 보면 그렇게 느낄 것이라며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임금이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지만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점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를 가지는 것은 타당하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23일 생성형 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내 가짜 전화 메시지를 제작한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FCC 위원장은 전화 발신자가 잘 알려진 정치인이면 수신자는 사실이 아닌 것에 속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는 목소리를 조작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이 바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머는 지난 1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말투로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면 11월에 투표할 수 없다는 가짜 전화 메시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FCC는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광고 등의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3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0.83% 하락한 배럴당 76달러 9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달러 하락한 배럴당 81달러 3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원유 시장에서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 점과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